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신승엽입니다. 저는 지금 DMZ 철새평화타운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철 동계 이 시즌에 전기차에 대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 이 충전 지옥이란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급속 충전소에 갔을 때 이 1톤 소형 전기차들이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불평불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일정 기간 동안 이 차들을 끌고 다니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전기차 판매 대수는 2021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21년 연 10만 대를 처음 넘긴 데 이어 지난해 16만 4천여 대를 기록했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4만 9,9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포토 일렉트릭과 봉고 EV는 2021년 2만 6,500여 대, 2022년 3만 5,800여 대, 그리고 올해 11월까지 4만여 대를 판매했어요. 즉 수입 국산 가릴 것 없이 최근 3년간 판매된 전기차 4대 중 1대는 1톤 트럭이었던 거죠. 단순히 판매량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화물운송 시장 동향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1톤 이하 화물차는 하루 평균 200km 이상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터나 봉고 전기차의 경우 100% 완충 시 상온에서 211km를 달릴 수 있으니 매일 충전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 하루 평균 200.5km는 평균이에요. 택배와 같이 하루 50에서 80km 이내 근거리 도심 주행을 하거나 농업 등에서 이용하는 숫자를 제한한다면 일반 용달 화물 차주들은 주행거리와 충전 횟수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히터 사용으로 인한 급격한 배터리 소모부터 온도 저하에 따른 배터리 및 충전 성능 저하까지 생각하면 겨울철에는 정말 수시로 충전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에도 왜 1톤 전기차를 사는 것일까요?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처음 차량 구매 비용은 기존 경유차보다 전기차가 더 높습니다. 기본 차값은 2배가량 차이가 나지만 환경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아도 전기차가 대략 200만원 정도 더 비싸요. 하지만 유지비에서 압도적입니다. 이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톤 이하 화물차주의 월 평균 지출액 중 유류비가 77만 6천원이에요. 이것도 유가 보조금을 차감한 실금액입니다. 지난해 경유가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입료, 주선료, 통행료, 숙박료, 주차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다 따져봐도 유류비가 43.7%로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기트럭은 값비싼 급속 충전만 이용하더라도 절반 이하로 유류비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집밥, 사무실 밥 등 완속 충전을 이용한다면 5분의 1 수준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요소수 파동 등으로 인한 운행 제한 등을 겪으면서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다른 혜택이 많은 전기트럭을 사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실제로 달려봤습니다. 이 포터만 구한 것이 아니라 비교를 위해서 BYD의 T4K도 섭외했습니다. 각각 배터리 상태와 충전 등을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T4K는 앞서 많은 분들이 겨울철 성능 저하를 우려했던 LFP 인산철 배터리인데 실제로 어떨까라는 생각에 마련했습니다. 이 두 차 모두 물탱크 2개에 500리터씩 1톤을 맞춰 실었고 실내는 외기 상태로 히터는 일단 설정 온도는 24도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는 일반이고 회생 제동은 3단계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코스는 서울 성북구 개운사에서 강원도 철원 DMZ 철새평화타운까지 왕복 190km였고 운전자는 한 차례씩 교대하며 달렸습니다. 다만 저희의 이번 영상은 시작부터 삐걱이었는데요. 해당 차량을 섭외할 당시 12월 중순 날씨가 매우 춥고 강원도 철원의 경우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예보를 받는데요. 정작 촬영날 서울 최저 기온은 영하 2, 3도에 불과했어요. 철원 역시 촬영을 했을 때 낮 최고 기온이 영상 2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며칠간 전기 트럭을 타면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길이라도 철원에서 서울로 오는 것보다 서울에서 철원으로 갈 때 더 많은 배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고저차에 따른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향하는 오르막이 많은 길과 반대로 남서쪽으로 내리막이 많은 구간에서 회생제동이 개입을 많이 하는 코스에서 각자의 연비가 달랐습니다. 둘째는 배터리 컨디션의 영향인데요. 80% 배터리 상태에서 95km를 달리는데 30%를 사용했다면 50~60%에서 90km를 달리는데 배터리 관리가 또 다를 것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철원까지, 포터는 40%, T4K는
49%를 썼는데요. 이것만 본다면 포터가 오르막길이 많은 코스에서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데, 사실 이 포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17에서 18%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 일명 거북이 표시라고 불리는 모터 출력을 제한하는 파워다운 경고등이 켜지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끝차선으로 달리는데도 막 추월을 당하면서 좀 많이 곤혹스러웠어요. 포터 일렉트릭 설명서에는 20% 이하일 때 배터리 잔량 경고등이 켜지고, 배터리 잔량이 약 12% 이하일 때나 전압이 낮아지거나 모터 및 배터리 온도 이상이 있을 때 파워다운 경고등이 켜지고 출력 및 기능 제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져서 잔량 경고등이 켜지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파워다운 경고등이 켜졌어요. 속도는 물론 가속력도 붙지 않아서 아주 살살 조심히 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T4K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이 T4K 역시 20% 이하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등이 켜지고 출력 제한 표시, 거북이 등도 똑같이 있는데 10%까지 남았을 때도 표시가 안 되었고 그냥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출력 제한 표시 기능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은데, 배터리나 전기모터 관리 측면에서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니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정말 목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가 나가지 않으니까요. 짐도 가득 실었는데 언덕길을 올라가기 어렵거나 차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설명서에 경고 문구가 떠올라서 겁도 나더라고요. 포터 일렉트릭을 타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터리를 항상 20%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 T4K 역시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kW, 100kW급 환경부 급속 충전기를 써봤고, 테슬라 코리아의 문의에 슈퍼차저에서도 실험해봤습니다. 이 10%에서 80%까지 100kW급의 결과부터 말하자면 포터는 56분이 걸렸고 T4K는 57분이 걸렸어요. 단일 충전기에서 10에서 25% 구간은 하나하나씩 개별로 충전했고 25%에서 80%는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요. 충전 시간은 거의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다만 이 차량이 받아들이는 전력과 충전량, 그리고 금액은 모두 달랐는데요. 차량이 받아들이는 전력의 경우 포터는 최고 56kW까지, T4K는 62kW까지 나왔어요. 동일한 충전기에서 T4K가 더 많은 전기를 받아들였죠. 하지만 T4K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충전량과 금액이 높았는데요. 포터는 46kWh에 16,000원이 들었고 T4K는 57kWh에 19,900원이 나왔어요. 배터리 용량별 전력 상태를 보면 포터는 10%에 꽂아 30초 정도 지났을 때 47kW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5%에서 49kW이고 조금씩 올라가 50%에서 56kW까지 나와요. 그리고 70%에서 34kW, 75%에서 23kW로 훅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서서히 올라가다가 50%에서 정점을 찍고 이게 70%까지 유지되다가 이후에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80%, 90%로 넘어가면 이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집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늘리고 화재나 폭발 위험 등에서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가 받아들이는 전력을 조절하는 건데요. 이 0에서 10% 구간, 그리고 80 이상 구간에서 속도가 좀 많이 제한적이었고 30에서 70% 구간이 가장 빠르게 충전되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50kW급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과 8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 시간이 거의 비등비등 하더라고요. T4K는 10%에 꽂고 35초쯤 40kW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데요. 15%에서 58kW, 20%에서 61kW를 찍고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57kW로 떨어지고 80%까지 유지했습니다. 80%를 넘어 90%에서도 30kW 이상의 속도가 유지되면서 80에서 100% 구간의 충전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런 추세는 50kW급 충전기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LFP 인산철 배터리도 배터리 보호와 수명 등을 위해 완전 방전, 완전 충전을 자제하고 있지만 배터리 사용 영역에서 한층 더 넓은 구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앞서 말했듯 이 LFP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영하 10도 이하 이 더 추운 날씨에서 충전 속도에 어떤 차이를 보일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난달부터 슈퍼차저를 타 브랜드에게도 개방했는데요. 이 슈퍼차저에서도 충전을 해봤어요. 참고로 테슬라 코리아에 촬영 허가도 받았고 촬영 당시 현장에는 저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테슬라 모바일 앱을 이용해 충전을 시작하는데요. 커넥터의 버튼을 길게 누르면 콤보 충전기와 호환 가능한 매직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V3 버전 충전기는 최대 250kW까지 전력을 공급하는데 포터의 경우 30 중반, T4K는 40 초반 정도, 그러니까 50kW급 급속 충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충전선은 굉장히 짧아서 이 포터는 가로로 바짝 붙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미 주차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포터는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테슬라와 달리 T4K도 충전구가 오른쪽에 있어서 후면 주차를 하더라도 한 칸 옆 다른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T4K 역시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 1톤 화물 트럭의 경우 이 충전 요금도 아주 비싸고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슈퍼차저를 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며칠간 타보면서 연비는 포터가 조금 더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공인연비도 포터가 kWh당 3.1km이고 T4K는 2.6km이거든요. 똑같은 짐을 싣고 다니는데 포터가 전기를 덜 먹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T4K는 더 많은 배터리 용량과 보다 빠른 충전 속도로 충전의 용이함과 장거리 운행에서 한 발 더 앞선 모습을 보였어요. 서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작업 환경이나 충전 환경에 따라서 선택지가 나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시승을 하면서 충전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톤 소형 화물을 이끌면서 정말 필요한 주행 가는 거리는 최소 350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 동계의 추운 날씨에 주행 거리가 더 짧아지고 충전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350km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느낀 점이고, 두 번째는 급속 충전소에 대한 관리와 이 보급입니다. 저희가 수도권 일대, 서울과 경기 일대, 그리고 강원 지역을 다니면서 충전소를 갔는데 충전소가 의외로 고장난 곳이 몇 곳이 있더라고요. 겨울철에 전반적으로 충전 속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급속 충전기가 전국에 훨씬 더 많이 보급돼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 충전기에 대한 관리도 정말 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신승엽이었습니다.